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아서 현재 우리가 우한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919년도 12월 11일 날 기사입니다. 용산에 퍼진 악성감기. 지금 용산을 말합니다. 여기. 뭔가 경과를 좀 보면요.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가을에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 이듬해 1919년도 1, 2월 달에 잠깐 반짝했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여름에 함경도에서 잠깐 사망했던 기사만 나오고 또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있다가 그랬다가 서울에서 드디어 집단 발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용산에서 퍼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일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다 이게 용산이라는 동네가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일본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지가 용산이었습니다. 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주둔한 데가 용산이고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물론 이제 평택으로 이사로 갑니다만 핵심은 남아있죠. 어쨌든 서울에서 외국군이 들어와서 진주하기가 아주 좋은 동네가 용산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은 이 당시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일본 현지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온.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아마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굳이 용산이 있느냐? 용산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일본에서 걸려서 루트로 한번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사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이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경성에서 경찰 강습소라고 하는 것이 옛날로 치면 이제 순사라고 하고 요즘 말로 경찰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인이 아니라 이 당시는 조선인은 거의 없고 다 일본에서 차출돼서 일본에서 모집을 해서 온 경우입니다. 즉 여기서도 경찰도 사실 일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집단 발병이 된 겁니다. 감염원이 된 거죠. 그리고 군대,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가 즉 일본인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단서입니다. 이게.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날 기사 이렇게 나오네요. 일주간이 일주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7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이전부터 발생된, 생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발생된 용산의 악성감기, 용산 지역의 악성 지독한 감기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12월 초부터 전파가 됐다는 얘기죠. 기사가 11월 11일이니까 일주일 하면은 12월 3일. 즉, 거의 아다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 경찰 순사, 일본에서 온 사람들 걸린 거나, 또 군대에서 걸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며칠 상관이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군대 내부는 쉬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군대 내에서 있었던 일들은요, 금방 공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나라나 그래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때로는 영원히 발표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안별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용산에서 그 일주일 전부터 그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악성 감기가 사정도 없이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사정도 없이 함부로 용산 주민을 누인다는 이제 아프게. 자, 군대에서 발생된 것이 결국은 민간인한테 전파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있어도 울타리 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출도 하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과정을 루트로 해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온 동네에 주민이 아파서 누웠다 이랬네.
온 집이 모든 집안 식구들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 입원도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산에서 이렇게 퍼진 이유는 일본 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이전부터, 요새는 일주일이라는데 일단은 일주간이라고 했죠. 그죠? 일주일 이전부터 발생된 용산에서의 악성 감기다. 이 악성 감기가 사정도 없이 함부로 용산이 용용자니까요. 용산 주민을 눕게 하더라. 이제 병석에 눕게 했다는 얘기죠. 온 집안 식구들, 온 집의 모든 식구들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현재 용산역이다. 이제 지금도 군부대가 있고 뭐 그것도 그리고 군부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물자가 이동이 돼야 되고 군인이 이동해야 되니까 철도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가 발달되어 있고 이 당시에 철도 종사원들을 교육하는 철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병원이 있고요. 그 철도 병원에서 나중에 또 군대 병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유가 이제 다 밀집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용산역의 유래가 그렇다. 용산에서 유행성 감기는 더욱더욱 만연될 조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919년도에 겨울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3차 대유행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4차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퍼지더라. 보병 제78년대, 보병 제79년대, 일본 군대죠, 사실은. 이게. 이 두 연대가 용산에 주둔했던 군대입니다. 이 두 연대에서도 환자가 연하에는 이을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계속 발생되었다. 이어서 발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문구가요. 사실은 이 일본 군대 때문에 용산 주민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용산 주민들이 걸렸고 일본 군대에도 걸렸다. 이렇게 책임 회피론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다 일본 군인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요 당시 이제 일본 군인들, 그 다음 날짜 기사인데요. 이 당시에 일본 군대 이제 퍼지니까 요때 마스크 한 거 보이세요? 하얀하게. 약간 이제 오래된 사진이라 흐릿합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온 건데 여기도 나오죠. 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코죠. 그러니까 악성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을 막은 병정들. 이게 멘트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당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세가 중한 자는 입원 격리하게 함으로써 아직 폐렴을 바라는 자는 없으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입원 조치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폐렴으로는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폐렴으로 죽어요. 몇 사람 죽는데. 용산 시중에는 이제 그 일반 민가를 말하죠. 일반 시중에서는 처음에 치료를 잘 하지 못함으로써 급성 폐렴을 병발해서 위험한 자가 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나라 주민들은 이제 방치한 거죠. 뭐 군대에서 뭐 먼저 나설 리도 없고 니네 치료 못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방치되는 상황이 이야기를 문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온 집이 베개를 연안에 이어서 나란히 눕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누워서 신음하는 자도 온 식구가 다 누워서 줄줄이 다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전 가족이 철도병원, 바로 옆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자도 있다. 다행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다행이죠. 그나마. 병원비도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병은 이제 말 타는 병사들이죠. 말 타는 병사. 포병은 대포 쏘는 사람. 공병은 이제 철도 놓고 도로 공사하는 공병 등의 특과대, 이런 걸 이제
특별관이가 소총부대가 아니라 이제 특별부대니까 이제 특과대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특과대에서도 다수의 환자를 내는 중이다. 곳곳에서 다 퍼졌다. 일본 군대 내에서도 많이 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예전 이 당시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철도병원에다가 일반 여기 대학병원으로 이제 소속됐죠. 지금은 이렇게 변해져 있는데 어쨌든 예전 모습입니다. 철도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용산은 철도 관련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철도 학교, 철도 병원이 있는 겁니다. 철도 학교에서는 2, 3일 전부터 돌연히 환자가 격증 갑자기 들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항상 전파가 되면 어디부터 는다 그랬죠? 학교, 회사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서부터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합니다. 1919년 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역 조치할 때 학교부터 그 문을 닫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격증해서 용산 철도병원장 뭐 좌자목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원문에는 좌목목으로 나와요. 근데 일본인들의 성씨는 좌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도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아무리 지져봐도 좌목목이 아니라 좌자목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좌자목 학사가 그러니까 이거 한글은 이렇게 쓰고 한문은 또 이렇게 썼어요. 얘네들이 웃기게도. 그러니까 이거 오타 같습니다. 그 좌자목이라는 학사의 말을 듣건데 용산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있는 유행성 감기는 일주일간 이전부터 돌연히 발생해서 날마다 증가하는 모양이다. 이게 참 은근히 책임 회피성 발언이죠. 용산에서 발생이 돼서 군대에서 전파됐다는 말을 은근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용산 군대 내에서 발생이 돼서 민간으로 전파된 건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은근히 그러니까 군대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고 용산 시종 일주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용산 그 주민들이 먼저 생겼다라는 말에 은근히 뉘앙스를 피고 있죠. 이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왜냐면 흐름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게 은근히 보이고요. 근데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뭐 가뭄을 넣을까? 이 당시 어떻게 다 정확히 알겠습니까? 추정할 뿐이죠. 철도 병원에서도 새 환자 이제 새로운 환자라는 얘기죠. 새 환자. 그러니까 신환, 새로운 환자가 매일 5, 60명씩 단다. 50명 내지 60명씩 매일 새로운 환자가 왔다. 이 얘기는 많이 감염돼서 자, 병원에 온 사람이 매일 50명이니까 안 온 사람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한 몇 배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용산 시내에서 번졌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치료를 게을리한 결과, 초기에는 우습게 본 거죠. 한 결과 급성 폐렴을 병발을 아우러서 같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병발해서 죽음의 손에, 죽음의 손인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의 손에 잡히고 마나니 사망하는 비례도 작년에 비해서 그리 틀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사망률 생각보다 높더라. 많이 죽더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망률에 비하면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이요. 그 당시 1918년도, 19년도에 전 세계 그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나타난 사망률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낮아요. 그래도 평상시보다 무지 높은 거죠, 사실은. 뭐, 안 죽어야죠, 사실은. 근데, 뭐, 다행이란 표현 이상한 거고, 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9년 도찐개찐이다, 이 얘기고요. 더욱이 죽은 자는 특징이 뭐냐? 25, 6세, 25살이나 26살로부터 40세, 한창 왕성한 나이죠. 요 나이에 중년, 이 당시 이제 우리는 뭐 중년이라고 표현하는 요새 나이로는, 이 당시에 중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요즘 말하면 청년은 아니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죠. 뭐 중년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25세에서부터 40세까지의 중년자가 많은 모양이다. 이 사람은 많더라. 많은 사람이 많이 걸렸다. 목하는 현재입니다. 눈 아래니까 현재라는 얘기죠. 현재 입원한 환자는 10수명에 불과하나, 한 뭐 10대 명이겠죠. 10대 명에 불과하나, 자기의 집에서 신음하는 환자는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래로 오는 사람이 5, 60명이었고 입원 치료하는 사람은 열댓 명이었고 병원에 이 당시에는 병원이 되게 고가입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때예요. 의료보험이 된 것이 그 19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병원비 무지하게 비쌌어요. 더구나 일제시대 때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병원에 간다는 거는 진짜 죽기 직전이나 뭐 진짜 부유한 계층이나 같이 일반 백성들은 그 쉽게 가기가 어려운 문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못 온 사람 해야 될 때는 되게 많을 거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했지만 이제 장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즘 말하면 청년 뭐 다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더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는 원인은 아직 불명하나 왜냐하면은 인플루엔자 균이라고는 독일에서 발표된 인플루엔자 세균이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발견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바이러스인데 발견을 못한 거죠. 아직 불명하나 분명한 거는 경성, 서울에서 유행하는 감기가 서울에서 드디어 상륙했다.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 요즘 말로 지역 전파가 시작된 걸 알 수가 있다. 환자는 외기는 이제 바깥 공기입니다. 바깥 공기에 많이 접촉하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 외기에 접촉하려면 많이 쏴다놨다는 얘기죠. 즉,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30대, 40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왕래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걸렸다. 전파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많이 접촉해서 그런 거다. 딴 사람들하고. 이거를 여기 당시에도 느꼈던 겁니다. 철도 여건 중에는 온 가족의 베개를 연을 이어서 누운 자도 있고 자, 철도역은 왜 그럴까? 철도역은 기차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철도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장시간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염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철도가 아주 대량 수송에 아주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서 이 당시에 철도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1918년대도 보면은 그 만주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경로를 보면은 대부분 기차역을 중심으로 짝짝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당시도 그래서 1919년에도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철도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말고 전차도 많이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던 철도역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모이니까 그렇다. 예방법은 미리미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함이 제일 좋죠. 튼튼하게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죠. 감기 걸렸다면 아차하면은 스페인독감으로 해서 폐렴으로 딱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안 걸리는 게 최고다. 그리고 조심해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든. 빨리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서 폐렴이 발생되잖아. 제일 중요한 폐렴이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손이 잘라져도 사람은 살아요. 물론 손이 중요하죠. 손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폐는 어떨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폐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폐가 멈추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10분이 뭐예요? 5분, 3분 넘기기 힘들어요. 숨을 멈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폐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렴이 걸렸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폐도 혹시 모르니까 2개를 만든 거예요. 크게 2개. 더 자세히는 이쪽에는 2개, 이쪽은 3개로 또 격벽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5개입니다. 5파트로 나눠져. 왜냐하면 혹시 한 파트가
절단이 나도 다른 파트로 살 수 있게. 그리고 심장은 하나입니다만 심장의 근육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무지개. 왜냐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아니, 손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위장? 밥 들어와서 음식 들어와서 쓰지만 안 했다는 잠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장과 폐는 계속 써야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렇고 언제나.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절단 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폐렴이 무서운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나마 항생제가 있고 해서 이제 많이 폐렴으로 죽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비하면. 이 당시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 당시에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항생제를 써도 됐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니까 이제는 병원도 막 진화가 돼서 항생제 안 듣는 거예요. 슈퍼군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골치 아파져. 항생제도 안 듣는 폐렴균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100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100년 전에 이제 더 예전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한 발상이 되는, 위험 발상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폐렴, 그러니까 이 당시 치료 방법은 조금 감기가 위험하다, 아니면 조금 조절하다, 미리 폐렴을 치료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폐렴에 걸리면 다행히 전치는 모두 낫는다든지 완전히 낫는다 하더라도 다 나사도 그 후에 병독이 남아있어서 다시 재발하는 하는 일도 없지 않은 점. 그러니까 다 낫은 것 같아도 또 재발한다는 점. 옛날에 폐결핵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폐결핵뿐만 아니라 폐병 환자가 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폐렴이 특히 위험하다. 그래서 조심하기를 바란다. 군대 환자가 대개 중태, 아주 심하게 걸리지 아니하면, 왜 심하게, 그 이유는 모두 미리미리 진찰을 받고 치료받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다 쓰러지면은 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군인들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거, 기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이걸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느 나라나,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파는 일본 군인 때문에 됐는데 정작 죽는 사람은 일본 군인 별로 안 죽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이제 더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 폐렴으로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12월 11일 날 보니까 용산 군대에서 발병이 돼서 전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철도 학교로 전파가 돼서 입원한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도 병원에 보면 매일 50명씩 신환자가 왔으니까 안 온 사람까지 합치면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이미 지역 전파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5세에서도 40세 가면 돼. 왜 그럴까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했으니까. 이래서 사망자가 많아진 거다. 이 나이대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재발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된다. 지역 전파로 계속 전파된 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개인위생이나 이 당시에는 이제 역학조사까지는 어려웠으니까 어쨌든 개인위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이 당시에는 양생을 강조했다. 자, 지금까지 12월 11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